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16년차 월급쟁이,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실천 독서법, 독서부자 낙순물 지음, 청림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독서부자 낙순물. 어린 시절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학창시절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서울의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책 한 권을 만났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책을 읽고 독서 부자의 꿈을 키웠다. 그 이후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100권의 책을 읽으며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오고 있다. 지금은 책에 나온 내용을 실천하는 실천 독서법으로 삶의 4가지 기적을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 기적은 인생의 꿈을 찾게 된 것이다. 자신도 미처 몰랐던 꿈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목적을 깨닫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두 번째 기적은 경제적 자유를 찾은 것이다. 수많은 재테크서를 읽고 실천한 결과 목표한 것보다 빠르고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세 번째 기적은 직장 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독서로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인간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졌다. 네 번째 기적은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다. 책에서 말한 대로 마음 먹고 행동하자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다. 저자는 책을 읽고 덮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책 한 권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역시 5년 전까지는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독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기적을 찾을 수 있는지 이 책에 담았다. 차례. 들어가며. 1장. 내가 책을 읽게 된 이유. 2장. 꿈과 책이 만났을 때. 3장. 책에서 찾은 돈 버는 방법. 4장. 자신감을 키워준 책 읽기. 5장. 책 읽기가 만들어준 행운들. 6장. 인생을 바꾸는 실천 독서법.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4년 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의 꿈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한 시점별 계획을 세우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해봤다. 드림보드에 달성하고자 하는 꿈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아침마다 달성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5년 안에 그랜저를 타겠다고 했는데 2년 만에 타게 됐다. 5년 안에 자산 10억을 만들고자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몇 배가 되어 있다. 10년 동안 책 500권을 읽자고 했는데 5년 만에 달성했다. 그리고 15년 안에 책 한 권을 출간하고자 맹세했는데 이렇게 책도 출간하게 됐다.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다. 5년 전만 해도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 학창시절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명문대학에 진학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선진국에서 해외 주재원 생활도 했다. 지금의 어여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도 낳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책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독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취미생활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난데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름 일을 잘해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회사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설마 나를 보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는 통보를 받고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부서를 옮기고 나자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 어느 날 문득 2년 전 사내교육대 강사가 추천해준 도서 목록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뭔가에 이끌리듯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봤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명 같은 요소에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다. 파일에는 추천 도서가 200여 권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 무심코 주문했다. 머릿말이나 차례도 보지 않고 계속 뭔가에 홀린 듯 인터넷으로 바로 산 것들이다. 그 책을 읽는 내내 너무 흥분됐다. 살면서 뭔가에 이렇게 흥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사회에 나와 책 한 권 읽지 않던 내가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란 보통의 신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책은 바로 부의 추월 자선이었다. 삶의 전환은 이렇게 시작됐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냥 이대로 책을 덮고 끝내기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책이 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책에서 찾은 새로운 인생의 길,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책에서 찾아보고자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방법을 쓴 책들을 읽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책에서 해봤다고 밝히거나 추천하는 것들을 따라 해보고자 했다. 이것이 내 생존 독서가 됐다. 인생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꿈 목록을 작성해봤다. 그것을 시각화해야 한다고 해서 드림보드에 꿈과 관련된 사진을 붙였다. 무의식에서도 자신의 꿈을 인지해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드림보드 앞에서 꿈 목록을 외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기상 직후 명상이 좋다고 해서 따라한 지 3년이 됐다.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 책 내용 중에서 쉬운 것을 하나씩 실천해봤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5년, 10년 뒤에 달성하겠다고 다짐한 목표들을 2, 3년 만에 달성하기 시작했다. 책에서 가르쳐준 행운을 이끄는 행동을 따라하니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됐다. 주변에서도 운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순간에도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주변 환경이 내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듯 했다. 어느 순간 나는 회사와 사회의 불평, 불만만 쏟아내던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삶의 기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기적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친한 지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책 많이 읽어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하다거나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내가 책을 읽고 책이 알려준 것을 따라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면 내가 특이하거나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포기하고 책을 읽기가 귀찮은 것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는 보통 직장인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고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낮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고 싶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소파에 누워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책이 시키는 대로 시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항상 그래왔듯이 며칠 가지 못해 실패할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영 틀린 것은 아니다. 책에서 소개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따라하면 며칠 가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지 독자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해지자고 내일부터 당장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해도 대부분 며칠 가지 못해 실패한다. 모든 것은 의지만으로 이루기도 힘들지만 내 입맛에 맞으면서 좋은 음식은 뭔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작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책이 알려주는 좋은 방법도 한꺼번에 따라하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전체 내용 중에서 당장 실천해도 무리가 없을 한 가지만 먼저 실천해보라. 그것도 제일 쉬운 걸로 따라해보라.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책 내용 중 쉬운 것 하나를 접목해본다. 그러면 어느덧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기적도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옆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여러 책을 읽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다. 실천 독서법을 시작했을 초반에는 일기장에 이런 말을 자주 썼다. 이 방식이 맞나 싶네. 그래도 일단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보자. 맞을 것이다. 단 한 번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는 동안 계속 독서를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의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성과를 내기까지는 지루한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 연말에 인생 계획을 점검해 보면 예상 밖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다. 지금은 독서를 실천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사라졌고 내 방법에 확신을 갖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는 40대 중반 직장인이다. 내가 꿈, 돈, 자신감, 행운을 얻기 위해 책을 읽고 따라한 내용은 아주 평범하다. 그냥 따라만 했다.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조금씩 책 내용을 따라한 것만으로 평범한 내게 삶의 기적이 찾아왔듯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조용한 기적이 찾아오리라 확신한다. 이 책을 읽었다고 당장 기적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이 삶에서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인생의 기적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자로서 이보다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2021년 여름 독서 부자 락순물 3장 책에서 찾은 돈 버는 방법 꿈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경제적 자유 2018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판이 출간됐다. 출간 20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판이 제작될 정도로 꾸준히 팔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책 내용에 공감한다는 뜻이다.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 목록을 정리했는데 그 꿈들의 80% 정도는 경제적 자유가 뒷받침돼야 가능했다. 부의 추월 사선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며 이 책을 추천하던 중에 지인이 새로운 세상과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일 처음 제시한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말했다. 이 책 역시 부의 추월 차선과 마찬가지로 읽는 내내 나를 흥분시켰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시작으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번역서 대부분을 읽었다. 부의 추월 차선이 내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줬다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내가 가야 하는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줬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의 큰 틀을 짚어주고 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보길 추천한다. 책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 4분면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한다. E는 봉급생활자, S는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B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가, I는 투자자. 나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E나 S에 해당한다. 자신의 노동으로 수입을 얻는 그룹으로 경제적 자유와 거리가 있다. 간혹 S에 속한 사람이 자신은 사업을 하거나 높은 소득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인이 그 자리를 며칠만 비워도 당장 수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수입원과 관계된 시스템이 내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면 B라고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이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S도 자신의 노동으로 수입을 얻는 그룹에 속한다고 말한다. B와 I 그룹은 시스템 또는 자본으로 돈을 번다. 이들은 자기 위치를 몇 달간 벗어나 있어도 수입에 문제가 없다. 결국 시스템과 자본을 이용해 돈을 벌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E와 S에 속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자신의 노동력이 아닌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1. 돈과 능력이 있으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라. 2. 돈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시스템을 사오라. 3. 돈과 능력이 없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다. 첫 번째 방법인 돈과 능력이 있으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사업과 투자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은 현재 내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하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투자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은 결국 부동산, 주식, 간접 투자 상품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방법인 돈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시스템을 사오라. 이것은 프랜차이즈이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운영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자금이 생기면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공부해보기로 했다. 세 번째 방법인 돈과 능력이 없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이것은 말 그대로다.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성공한 저자가 추천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결심했다. 직접 가입해보고 그동안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기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이렇게 1차 결론을 내렸다. 1. 시스템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축한다. 2. 프랜차이즈를 미리 공부해둬서 나중에 갑자기 실직하더라도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좋은지 직접 가입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결론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어떻게 공부하고 또 실행에 옮겼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나는 두 번째 결론에 따라 우선 프랜차이즈나 개인 장사와 관련된 책을 10여 권 읽어봤다.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지원받으며 가맹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략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뒤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참관했다. 세 번째 결론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한 선배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연락했다. 프랜차이즈부터 이야기해보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수하는 내용이 나온다. 원가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과 테이블당 적정 회전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음식 솜씨가 좋다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나름 열심히 장사하는데 항상 적자가 난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적 내용에 대한 고민과 공부 없이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장 장사를 할 예정이든 아니든 지금 사업에 관심이 있든 없든 박람회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아보길 추천한다. 당장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유지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에서 유행하는 것, 즉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상담을 받기 때문에 경영자의 눈높이로 접근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직장에서는 임원들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수월해진다. 갑작스러운 은퇴에 대비해 무기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심정으로 가끔씩 박람회에 가보길 추천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담을 말해보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기 전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흔히들 말하는 다단계로 생각하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자가 추천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배에게 연락해 다짜고짜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참관하고 싶다고 바로 가능하냐고 물어봤다. 선배는 먼저 교육을 받고 싶다고 연락해온 사람은 처음이라며 신기했다. 그러면서 8주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진행한다고 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3시간씩 8주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들었다.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한 이유가 다음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자본 없이 할 수 있다. 2. 회사 조직에서와 다르게 나와 엮여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3.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로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준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은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꿈을 향해 가는 길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것은 이 시스템의 큰 장점이다. 누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단연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읽어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미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든 내 추천을 듣고 뒤늦게 읽어본 사람이든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좋은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 없던데요? 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가보고 네트워킹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교육도 들어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당장 뭘 할 것도 아닌데 박람회를 갈 필요가 있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기이지 않느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결국 책에서 추천했다고 그대로 따라 내가 특별하다는 말로 대화가 끝난다. 사람들은 항상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 여러분도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을 얻고 싶다면 우선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시한 핵심 내용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실천하고 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라. 부동산, 책으로 먼저 배우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하는 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를 말해두고자 한다.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투자를 시작한 시점은 2016년이다. 다들 수도권 대세 상승의 초입이 2015년이라고 한다. 그렇다. 나는 거의 대세 상승의 초입 때 투자에 진입했다. 운치 기삼이라고 하지 않던가. 부동산으로 증식한 자산의 7할은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다. 그럼 운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7할의 운을 활용하려면 3할에 해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세 상승의 운을 전부 맞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3할의 노력을 했는지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 보길 바란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능력과 돈이 있으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 내가 떠올린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부동산이다.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동산으로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도 같은 분야를 시작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사업을 제외하면 일반인이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대상이 부동산 투자 말고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2016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자서를 50권 정도 읽었다. 처음 부동산 투자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는 큰 흐름은 이해가 갔지만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용어부터 시작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꽤 많았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경쟁 구도, 사랑 문제 같은 부분은 이해해도 수술이나 회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한 번 읽어서 이해가 가지 않으니 한 번 더 읽어봤다. 좀 더 이해가 쉬워졌다. 이렇게 2번씩 책을 읽었다. 그러던 중에 자기계발서에서 필사 효과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괜찮겠다 싶어서 따라하기로 했다. 책을 2번씩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밑줄을 긋고 필사도 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머릿속에서 내용 연결이 점점 매끄러워졌다. 1년간 50권을 2번씩 통독했으니 읽은 횟수로 치면 100권이 된다. 책을 읽는 중에 투자도 2건 감행했다. 다음 장에서 투자 사례를 밝히겠지만 한 건은 결과가 좋았고 한 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 하지만 배우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식 독서법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독서를 하면서 실천도 병행하겠다고 결심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니 후회는 없다. 당시에 부동산 투자서를 거의 매일 100쪽 이상씩 읽었다. 이때 임장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임장이란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러 가는 활동을 말한다.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보면 임장시 체크리스트와 임장 보고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면 타이핑하면서 기억에도 남고 비록 다른 사람의 양식을 모방하기는 했지만 나만의 양식을 위한 초안을 만든 듯해 뿌듯하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이미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을 가져다가 자신에게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양식을 갖췄으니 당장 임장 실습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했다. 내가 이사 올 때 이용한 중개소에 가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책에서 배운 대로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 임장 리포트를 작성했다. 조보 시절 작성한 체크리스트와 임장 리포트를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한 정보라며 리포트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내용도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는 이미 시중에 공개된 것이다. 게다가 그 지역을 전부 다룬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분만 다룬다.
이런 정보만 듣고 상담을 받았으니 중개소 사장님도 내색은 하지 않았어도 속으로는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초보자 시절이 있지 않은가? 이런 과정을 1년간 거쳤기에 과감하게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맛볼 수 있었다.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읽고 체크리스트와 임장 리스트를 만든 나는 부동산 투자서를 계속 읽어나가는 한편 책에서 괜찮다고 추천하는 지역이 있으면 루트를 짜서 주말에 꼭 가봤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3권을 읽었는데 책에서 능곡 재개발 지역, 수색 증산 뉴타운, 북아현 재개발 지역을 추천했다고 하자. 그러면 아침 6시쯤 집을 나서 능곡, 수색 증산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을 둘러봤다. 이때 나만의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그 지역으로 조사를 가면 무조건 중개소 3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책에서는 최대한 많은 중개소를 가보라고 했지만 책을 읽을수록 가봐야 할 추천 지역이 점점 쌓여 주말에 모두 가볼 수가 없었다. 또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중개소를 한두 군데만 가는 것은 뭔가 부족한 듯해서 3곳은 가봐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갔다 와서는 조사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겼고 사진도 같이 저장했다. 1년 정도 주말을 이용해 임장 경험을 하고 리포트를 작성하니 나름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임장을 다니는 것 말고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2016년 가을에 경제방송의 부동산 상담 코너를 보고 있었는데 방송 말미에 전문가가 무료 강의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 무료라 하니 뭔가 찜찜했지만 결국 전화로 신청하고 가서 들어봤다. 역시나 무료인 이유가 있었다. 교육을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소개하는 물건을 팔려고 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시절이었던 만큼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워낙 좁았던 터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추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방송에서 듣던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당장이라도 현장에 나가 부동산을 보고 실천해 봐야 할 것 같았다. 1년 정도 독서, 임장, 리포트 작성, 독서 이 패턴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부동산 전문 강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 달에 한 회 이상 무조건 청강했다. 이때부터 독서로 갈고 닦은 실력이 나온 듯하다. 유료 강의를 들어보면 전문 강사들이 다양한 지역을 추천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돈, 즉 투자금에 한계가 있다.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좋다고 추천해주는 지역 모두에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만의 투자 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전문가가 추천하는 내용을 필터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강의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라도 추천 지역도 다양하고 관련 정보도 정말 많다. 이것을 걸러낼 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또 굳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본업이 따로 있다.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 대신에 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쪽을 택한 것이다. 2016년에는 초보자의 수준에서 제대로 모르면서 어설프게 투자했다고 한다면 2017년은 진정한 투자의 시작이었다. 보통 부동산 투자에는 최소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경매, 빌라, 오피스텔 등 때에 따라서는 그 이하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나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1년 동안 2천만 원도 모으기 힘들다. 이렇게 어렵사리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두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여러 공부 방법 중 하나로 책을 택했다.
책에서 좋다고 하는 추천 지역을 다니며 경험을 쌓고 항상 기록을 남겼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이야기만 듣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책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계속 책이라도 읽으라. 그렇게 쌓은 지식은 나중에 큰 무기와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참고로 나는 아직도 매년 최소 30권 이상 그에 출간되는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있다. 다만 지금은 2번씩 읽지는 않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